네, 지난 시간에는 1000m 이상 높이 절벽 끝에 있는 스카이워크부터 대관람차가 돌아가는 다리까지 전 세계 이색 다리부터 서울 한복판에 있는 반포대교 이야기까지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사람이나 자동차가 아닌 배가 지나는 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체 어떤 다리인가요? 네, 이건 독일에 있는 마그데부르크 운하교인데요. 엘베 하벨이라는 이제 운하, 그리고 마텔란트라는 이제 운하가 두 개가 이제 높이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좀 빨리 연결하려고 다리를 건설했고요. 여기는 이제 배가 다니고 그 옆으로 사람이 이제 함께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 위에 수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배가 이동을 할까요? 뭐 개념이 그렇게 틀린 건 아니죠. 예. 수로 같은 개념으로 수로를 다리 위에 만들어서 물을 담그는 거죠. 마그데부르크 운하교의 그 수로의 수심은 약 4.25m. 그리고 물을 담는 양측 벽면 사이 간격이 한 34m니까 상당히 큰 배가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길이가 무려 918m로 세계에서 아마 가장 긴 운하교가 될 겁니다. 네. 운하교를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871년 독일이 제국으로 수립이 됐고요. 그때 이 독일 토목 기술자들은 독일의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을 이제 수로로 연결시키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고 국가 통합을 잘 되도록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독일이 국가적으로 통일은 이루었지만 교통 인프라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산업혁명 후기잖아요. 그래서 산업구조가 많이 이제 개편이 되면서 교육과 수송이 엄청나게 늘었고요. 또 인구도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루르 지역, 9세기 중반서부터 20세기 초반 사이에 거의 뭐 10배 증가를 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를린의 경우는 같은 시기에 약 40만 명에서 한 200만 명, 그러니까 한 5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텔란트 운하하고 엘베 하펠 운하를 이제 연결시키면 훨씬 더 수송이 원활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필요했던 겁니다. 네. 근데 인구가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급속도로 증가를 했는데 그만큼 다리 완공도 빨리 돼야 됐던 것 같아요. 완공은 언제 됐어요? 완공은 언제 됐냐? 이 다리가 빨리 건설된 게 아니라 천천히 60년에 걸쳐서 완공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60년이나 걸렸어요. 이 다리가 사연이 좀 있어요. 안타깝게도 지금 마그데부르크 운하교가 이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가지고 1942년에 일단 완성이 되지 못한 상태로 공사 스탑 중단이 돼요. 전쟁이니까. 냉전 시대에는 이제 동서 간의 물류 이동이 이제 필요성이 이제 많이 떨어졌겠죠. 이제 막대한 건설 비용이 이제 부담이 되었던 당시 동독 정부가 이거 돈도 많이 드는데 잠깐 건설하지 맙시다. 이게 된 거예요. 미완성 상태로 이제 중단되었던 이 운하교 건설 공사가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1998년도에 다시 시작이 돼요. 이제 독일이 통일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물류 운송망이 다시 정비가 되면서 다시 이제 운하교 건설의 필요성이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완공이 됐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운하교라는 타이틀 이외에도 통일 이전의 서독과 동독을 운하로 이어주는 어떻게 보면 통일 독일의 상징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다리는 건설을 했다고 쳐도 다리 위로 거대한 선박을 올리는 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나요? 이 선박을 들어 올리려면 이제 일종의 승강기 또는 엘리베이터 같은 것이 필요하죠. 마그데부르크 운하교의 경우는 들어서 올리진 않고요. 기존에 있는 그런 덕 시스템이 아주 도크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 혹시 아시죠? 배가 산으로 간다는 건 사실은 사실입니다. 수에즈 운하라든가 파나마 운하도 다 그런 도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채우고 또 그 다음 단계로 가면서 서서히 그 높이 차이를 극복을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마그데부르크도 사실은 그렇게 그 선박이 높이 차를 극복하는 거는 시간은 좀 걸리지만 기존에 있는 더크 시스템을 썼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엘리베이터 하면 사람 전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박 전용 엘리베이터라는 게 따로 있는 거군요. 영국 스코틀랜드에 배를 옮겨주는 아주 특별한 그런 다리가 있습니다. 포커크 윌이라는 다리인데요. 이것도 두 개의 운하가 이제 해발 고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그거를 단숨에 극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도가 다른 이 두 지점을 연결을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배를 옮길 수 있는 특수한 다리를 만든 맞습니다. 거군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배를 이동시킬지도 궁금해요. 35m의 휠이 중심축으로 하면서 시계 방향으로 점점 회전을 하면서 최대 8대의 선박을 단 4분 안에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이런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다고 하죠. 그럼 이렇게 돌아가니까 회전식 승강기가 오. 되겠네요. 근데 이 회전식 승강기를 운영하려면 에너지 엄청날 것 같거든요. 시설이 상당히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소비하는 에너지는 아주 적다고 합니다. 이 휠에는 이제 한 번에 2개의 보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2개의 수조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2개가 수조가 이렇게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무게를 비슷한 그 규모로 맞추기 때문에 큰 힘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의 버켓에 물에 배가 있거나 없거나 항상 500톤 정도로 맞춰서 회전을 시키기 때문에 한 번 운행에 소요되는 전력이 1.5kW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전력일까요? 헤어 드라이어 자주 쓰시죠? 매일 쓰죠. 매일 헤어 드라이어를 1시간 정도 쓰는 그런 전략 양이라고 보시는데 얼마 안 되잖아요. 1년 아니고 1시간. 1시간. 맞습니다. 와, 진짜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하네요. 자, 이 회전식에 이어가지고 이제 프랑스에서는 배가 지나다니기 위해서 수직으로 공중 부양하는 다리도 있다고 해요. 놀랄 줄 알았죠? 안 놀랐어요? 안 놀랐는. 왜 그랬어? 왜 좀 안 놀랐어요? 놀랐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 올려져요, 이게? 그러니까. 배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공정부양으로요? 네, 정말 있습니다. 일명 수직 가동교라고 하는데요. 수직 가동교. 프랑스 북부의 규스타브 플로베르교입니다. 근데 진짜 다리가 와, 수직으로 그냥 이렇게 쫙쫙 들려지네요. 너무 신기한데요? 그래서 2008년에 완공이 됐는데요. 예. 이 플로베르 다리는 전체 한 구간이 네. 그냥 수직으로 쫙 올라가는 올라갑니다. 그런 다리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하나로 무려 895억을 들여서 만든 교량입니다. 근데 이 다리 한 구간에 이렇게 들어 올릴 만큼 이 엄청난 돈의 가치가 필요했을까요? 당연히 가치가 있죠. 이 다리를 수직으로 들지 않으면 네. 이제 그 밑으로 배가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긴 거리를 돌아가야 되니까 사실은 비용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네요. 일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도교 또 철도교 같은 그런 다리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배가 다니는 운하교부터 회전식 다리, 수직 가동교까지 정말 여러 모양을 한 모습을 갖춘 다리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리에 가지는 또 하나의 편견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다리는 왠지 이제 일직선으로 쭉 길게 뻗은 그런 시설물이다라는 우리가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있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빙글빙글빙글 원형 동그란 다리도 굉장히 많아요. 그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세종시에 촬영을 갔다가 아주 멋진 다리를 발견했습니다. 뭐죠? 세종시에서는 한글이 반포된 1446년을 기념을 해가지고 원형 길이가 몇 미터일까요? 1446m! 정답! 국내 최초의 복층형 보행 다리라고 합니다. 이름 역시 이응 다리라고 해요. 이응 다리. 그러니까 이 한글 반포 기념으로 만들어져서 그런지 이름도 이응 다리 너무 귀엽네요. 네. 이응 다리죠. 네. 자, 금강 위에 세워진 이응 다리는 야경이 정말 판타스틱 아름답다고 하는데 이 상단부에는 테마형 보행 도로가 있고 하층부에는 따릉따릉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다고 하죠. 요즘에 또 SNS에 유명한 다리가 있더라고요. 그 부산에 롤러코스터 대교. 롤러코스터 대교가 하더라고요. 롤러코스터 대교는 어떤 대교인가요? 네, 원래 이름은 부산항대교인데 이 부산항대교에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가 20층 높이 아파트와 맞먹는 66m로 360도 회전을 하면서 올라가는 독특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롤러코스터라는 별명도 가지게 된 겁니다. 영상으로 보니까 진짜 아찔하고 독특한 구조더라고요. 교수님 보시기에 왜 이렇게 아찔하게 지어진 걸까요? 이 초대형 크루즈선이 교량 아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높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네. 근데 교량 아래 평지 도로에서 이 높은 이제 다리 상판까지 차량이 이제 효율적으로 오를 수 있게 하려면 이 회전형 램프가 이제 직선형 램프보다는 이제 급경사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설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맞다. 이제 생각나는데 네. 몇 년 전에 여기를 운전하던 운전자분 한 명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거기 차를 놔두고 걸어 내려가신 분이 계세요. 어머나, 차 버리시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우셨으면. 자, 근데 네. 그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문제점이 바로 그거예요. 많은 네. 운전자들이 아, 무서워!
계속 고소공포증을 이제 이기지 못하고. 말씀하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회전 구간 아래 바다를 보지 못하도록 이제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여러 가지 대책이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이 공포심이 아닌 아주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 동그란 다리가 있습니다. 바로 롤링 브릿지입니다. 영국 런던 패딩턴 베이신에 있는 교량인데요. 강철과 목재로 만들었습니다. 길게 펼쳐놓으면 이제 보행자들이 건널 수 있는 일반 다리고요. 네.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한쪽으로 동그랗게 말려가지고 어머나. 공처럼 변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오, 콩벌레도 아니고 상상이 안 되거든요.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건 지역 재생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다리인데요. 영국 왕실 산업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천재 디자이너 토마스 헤드윅이라는 분에 의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 교량인 동시에 하나의 멋진 이 조형물이죠. 네. 그러니까 다리가 뭐 건너는 역할도 하고 조형물도 되고 오늘 한순간도 삶에서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다양하고 또 이색적인 다리에 대해서 듣고 또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정말 시간이 금세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오늘의 가장 기억에 남는 다리에 책갈피를 꽂아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정말 기억에 남는 다리는 바로 기네스북에 오른 네. 우리의 반포대교. 여기서 데이트하면 꼭 결혼한다라는 네. 설이 앞으로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 반포대교 분수쇼를 보시면서 결혼하시는 분들 예. 연락 주시면 제가 사회봐드릴게요. 우와, 정말요? 주례를 봐야 되나? 저희도 다음 시간에도 눈과 귀가 모두 즐거운 그리고 또 행복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가요? 우리 같이 떠나요. 언덕 너머